검찰개혁 문제는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가 중요한 과제가 되는데, 첫째는 이제 검찰과 손잡지 않은, 검찰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정권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계획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이 그걸 시행하게 되면 검찰에서 법무부 장관이 뒤를 팔 가능성이 있거든요. 소문을 흔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낙마시킬 수도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그 감골 있는 사람, 깨끗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정권 초반에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정권 후반되게 되면 또 그냥 다음 정권을 줄 쓸 거기 때문에 정권 초반에 집단으로 법무부 같은 데 들어가서 법무부를 일단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분이 들어가서 법무부 안에서 검찰을 개혁하고 나가시겠다 그래서 빨리 보내드려야 됩니다. 집단 항명을 하셔서 사표를 제출하면 다 받으면 됩니다. 그냥. 일본 같은 경우는 수사권은 모두 경찰이 가지고 있고 검찰은 기소권만 갖습니다. 우리는 둘 다 갖습니다. 미국 같으면 중요한 검사장은 선거로 뽑지만 우리는 선거로 안 뽑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수사를 하고 난 뒤에 혐의가 확인되면 검사는 무조건 기소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한국은 검사가 기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독일, 일본 등등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 OECD 나라 수준의 검찰에서 좋은 것만 다 모아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막강함을 가지고 있고 그 권한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도 자신이 결정합니다. 선출되지도 않습니다. 이게 한국 검찰의 가장 막강한 권한이고요. 김 교수님께서 아까 이제 그 그랜저 검사하고 최근에 그 벤즈 여검사 했습니다만 사실은 덜 알려졌습니다만 중간에 제네시스 검사가 있습니다. 제네시스 검사가 누구냐 하면 지난번에 스폰서 검사로 낙마하셨던 천성관 후보죠. 이분이 문제가 됐던 게 제네시스였습니다. 신문에 이분 해외여행을 공짜로 갔다 온 것 때문에 제네시스가 묻혔어요. 사실은. 실제로 제네시스가 있습니다. 점점 이게 차 크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타깝다. 막강한 전 세계 유례없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니까 시민들은 그 사람한테 스폰서를 쓰고 로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랜저에서 제네시스에서 벤즈까지 올라가는 상황이다. 이게 지금 우리 검찰의 모습이다. 권한은 막강하고 통제는 없는 이게 우리의 모습, 검찰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 검찰도 공무원입니다. 근데 검찰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이 갖는 거거든요.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이 또 임명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참여정부에서 실제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왜 잘 안 됐는지, 그 다음에 왜 앞으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아까 그 정치 권력하고 검찰이 서로 이제 그 유착하는 그 수단이 결국 검사에 대한 인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아까 그 일부에서 나왔던 분들 전부 이제 무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게 아주 무리한 수사, 또 무리한 기소, 그게 또 정치적 목적의 표적 수사, 표적 기소였다는 게 드러난 셈이죠. 어쨌든 검사가 수사해서 기소했는데 무죄가 되면 그러면 문책 받아야 당연한 거잖아요. 문책 받습니까? 안 받거든요. 오히려 그런 그 무리한 수사, 그다음 무리한 기소에 대해서 별거하고 상관없이 그 검사들은 맞으면 인사를 통해서 보상을 받죠. 그런 걸 통해서 검찰 내부에서 맞으면 이제 그런 권력에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줄서기, 그런 이제 그 풍토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그 정치 줄서기 인사에 대한 이제 청산, 그게 이제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 정부에서 이루어진 이런 여러 가지 무리한 표적 수사, 표적 기소에 대해서 그런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진 그 배경이나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정치 권력의 개입이나 작용이 있었던 것인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규명하고 또 청산하고 책임을 묻고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검찰은 자신의 권한을 더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정치 권력하고 유착하고 야합합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의 어떤 그 기대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반면에 정치 권력에 대해서 입장을 다르게 하고 또는 반대파에 대해서는 표적 삼아서 수사하고
기소하는 이런 그 검찰의 그 정치와 정치 편향 문제. 또 하나는 검찰이 수사 과정, 또 수사의 앞분도 소환하는 과정, 그리고 또 수사하는 동안에 그 마치 피의 사실이 확인된 진실인 것처럼 하고 이제 특별해서 하는 그 피의사실 공표 이런 걸 통해서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이런 큰 세 가지 그 문제가 있는데 이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역대 정부에서 끊임없이 그 권력형 비리가 발생하는데 이 권력형 비리가 발생하는 그 가장 큰 이유가 맞으면 그런 것을 제대로 단속하고 수사하고 처벌해야 될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눈치 보기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무슨 단속하고 수사하지 않는 거죠. 그 바람에 자꾸 끊임없이 이 권력형 비리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권력형 비리에 대한 하나의 특별 사정기구로서의 의미가 있죠. 반부패 대책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검찰에 대한 견제 장치입니다. 우선 이제 검찰이 제대로 이렇게 이제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작동하지 않는 그 경우에 이 고위공직비리조사처가 그것을 수사함으로 해서 검찰을 이렇게 이제 견제하고 각성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검사의 잘못, 검사가 어떤 부패하고 비리를 저지르고 또는 직권을 남용하고 또는 마땅히 수사해야 될 사건, 마땅히 기소해야 될 사건들을 제대로 이렇게 처리하지 않고 이런 검사의 잘못에 대해서 견제하고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역할을 또 검찰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늘 눈 감으니까 검찰의 잘못을 바로잡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검찰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어디 가서 고소할 길이 없어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의 조사 대상에 그 검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견제하고 문책하고 또 처벌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장치로서 의미가 있어서 다음에 우리 민주개혁정부가 들어선다면 반드시 다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무부 장관이 특히 중요한데 제가 전해들은 얘기는 국무회의에서 장관들끼리 농담을 한답니다. 근데 법무부 장관들 각 부처마다 장관 밑에 차관이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법무부 장관께서는 야 무슨 장관 무슨 적이야 내 밑에는 지금 내 밑에 장관이 있어 이라는 거죠. 왜냐? 검찰총장이 장관급입니다. 법무부 장관 밑에 검찰총장이 있습니다. 장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찰 조직에는 차관급 검사장이 54명이 있습니다. 차관이 50몇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즉 법무부 장관의 권한 자체가 얼마큼 큰가를 당장 조직 구조로 보여줍니다. 다른 부처에는 장관 하나, 차관 하나 있어요. 이만큼 중요한 법무부 장관 자리를 누가 임명하느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저는 문재인의 운명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실지 문재인 이사장님 스스로도 모르실 것 같습니다. 본인의 스스로 아실지 그걸 누가 만들어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자의반 타의반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분이 법무부 장관이든가가 사실은 검찰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누구를 임명하실 것인지. 그럼 우리 그 조국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런데 예 농담이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 법무부는 그 아주 이제 또 이제 두 가지 큰 그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하나가 아까 우리 김선수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그 법무부의 비검찰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법무부 산하에 검찰이 있지만 검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법무부 업무는 인권 옹호, 출입국 관리, 또 교정 뭐 검찰 말고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들이 많거든요. 다 검찰 못해 다 중요해요. 그래서 이 법무부를 이렇게 검찰이 장악하는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법무부의 비검찰화 이게 이제 아주 좀 절실히 필요한 일이고 또 하나는 검찰의 권한이 아주 그 강력한 만큼 이 검찰 권한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데 이제 우리가 강조하는 그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죠. 그럼 이 민주적 통제는 물론 이제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직접 다 할 수 없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국민들이 선출한 권력, 그 국민들이 선출한 권력이 검찰을 통제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가 대통령이고 또 하나가 국회죠. 그런데 대통령이 해야 되는 검찰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실제로 이제 수행해야 될 사람이 법무부 장관인 거죠. 지나고 보면 역시 처음에 강금실 장관 같은 그런 컨셉의 법무부 장관이 이제 필요한 것 같고, 그것을 아주 긴, 그러니까 그 임기가 그렇게 무슨 1년 반, 2년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해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임기 5년 내내 그 법장관이 하면서 장기적으로 검찰을 개혁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이렇게 부여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자리 욕심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 롯데 자이언트 구단주입니다. 그 외에는 자리 욕심이 있습니다. 네, 주시고요. 오늘 사실 이제 학술 세미나에 참석해서 감사드리고요.